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2025년 노령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9만 원이나 깎인 분들이 70만 명을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령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의 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출범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 4월 8일 출범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둘러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동조정장치는 출산율,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총 연금액이 17%나 감액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조정장치는 곧 연금 삭감장치와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크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므로 어르신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노령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천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최근 급속히 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와 감액 수준이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566만 명에서 2024년 676만 명으로 19.4%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020년 238만 4천 명에서 342만 8천 명으로 43.8%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의 비율도 7.5%에서 꾸준히 늘어 10.4%까지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감액 금액도 6만 9천 원에서 9만 원으로 4년 새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4만 2,510원의 150%인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60만 원일 때 5만 원 감액, 70만 원일 때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까지 감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개인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감액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고 혹시 조금 더 쉽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만원씩 줄어든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가장 큰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번 구조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처한 상황을 정리드린 김에 또 다른 악법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309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 일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6월 기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는 12만 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도 노후에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제도의 완화를 권고한 상황이며 이에 정부에서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불이익이 커서 자칫 국민연금 장기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33.4%이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49%에 이르고 있는 상황도 연계제도 개선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도입 배경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계 감액제도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고 있는 복수 국적자에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건보료의 철저한 관리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 65세 이상 노인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해외의 장기 거주로 인해 젊어서 국내에 세금을 낸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에서는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왔고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023년 212억 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확대 시행되었던 9년 전 22억 8천만 원에 비해 9배 급증한 수치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복수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조사할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의 해외 재산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 재산만 없다면 얼마든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복수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연간 200억 정도의 연금 재정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는 기초연금뿐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국외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최소 건보료만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복수국적이 허용된 2011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매년 엄청난 금액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건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민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책임 있는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면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같은 막대한 예산과 특별한 법안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악법부터 폐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